한지공예라고 하는 용어는 지공예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한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과 장식, 양면을 조화시켜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용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언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한지라는 용어가 쓰여진 최초의 시비는 1952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 영감으로서 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지공예는 전지공예 또는 전지공예는 색지 오색공예라고도 하는데 지승공예, 지호공예, 지장공예, 후지공예,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지화공예, 또 기차 한지공예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지공예, 지장, 지승공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지공예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잘라서 붙여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중국의 지엔지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공예 기법. 중국을 여행하시다 보면 붉은색 종이로 여러 가지 모양을 잘라서 창문에 붙여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색이 있는 종이를 사용한 색지공예, 또 5가지 색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오색한지공예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색전지와 또는 양각전지 2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지를 여러 겹 덧발라 만든 틀에 다양한 색지로 옷을 입힌 다음에 여러 가지 문양을 오려서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염료로 색지를 만들어서 청적, 백흑, 황이라고 하는 5색을 기본으로 하였고 그것이 오늘날에서는 150 내지 200종류의 색으로까지 색상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위나 조각칼을 사용하여 한지를 오려서 붙여서 완성하는 것인데 문양을 한지에 그린 후에 문양의 선을 따라서 가위나 조각칼로 오리고 골격 바탕면을 한지로 한번 바른 후에 붙여나가는 방법인데요. 오려진 종이 문양을 붙이고 필기가 마른 후에 내구성과 내습성을 위하여 옷이나 콩 또는 들기름, 잡기름 같은 것으로 칠해서 땜을 함으로써 종이의 단점인 그 물로부터의 어떤 방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사용되었던 이 전지공예의 특징은 1000번을 도려도 떨어지면 안 되고 10,000번을 오려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처럼 모든 형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염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다양한 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지공예는 기계가 아닌 수공으로 제작되는 건데 그 방법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도전이라고 하는 가위를 이용해서 문양을 나는 방법, 만드는 방법 또는 도전이라고 해서 칼을 수직으로 잡고 일정한 모형의 종이를 원하는 형으로 문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용된 문양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문양만 나타나는 단독 문양,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 글자 등을 모양을 하나를 배치하는 것, 또 연속 모양은 이러한 식물, 동물, 글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또 기하학적인 문양은 번개문, 또 소용돌이문, 동심원문, 또 톱니문과 같은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를 한 단순한 문양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서로 복합되어진 복합 문양 등이 사용되어서 동식물이나 또 글자,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이 서로 섞여서 나타내는 문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양을 사용한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에 대한 어떤 기원, 길상의 의미와 그 다음에 나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벽사의 의미, 그래서 종이에 주로 나비나 박쥐, 장수를 상징하는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새겨 넣음으로써 복을 가져오는 그런 세계에 대한 어떤 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종이를 자른 후에 배접해 나가는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색을 배치하는 모양이 있고요. 주로 이제 여성용품들이 가장 많았는데 분류하자면 여성용품과 남성용품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성용품은 주로 색지 상자,
상자 안에 소품을 넣어서 직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형태를 가진 색지 상자를 만들기도 했고, 또 반지꼬리를 넣기 위한 상자를 만들어서 바느질에 필요한 물건을 넣는 것, 그 다음에 예담함과 사주상자. 예담함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예단이나 예물을 넣는 상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경첩을 달아서 화려한 색과 문양으로 장식하기도 했고, 사주단자를 넣어서 보내는 것으로 한 쌍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폐물을 넣기 위한 폐물 상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색실, 그 당시에 자수기법을 했던 여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섞이지 않게 보관하기 위한 색실 상자를 만들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색실첩, 한지를 접어서 실이나 천 조각을 담고 겉으로 보기에는 책같이 두껍게 배접하여서 딱딱한 질감의 만자 문양을 장식하거나 꽃 문양 등을 장식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색실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반이나 과반, 장롱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지금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색실함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서랍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작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실상자, 또 여러 가지 염료로 색깔을 입힌 후에 꽃이나 학, 고운 색상의 문양을 직접 오려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모양의 색실함이 등장하고요. 반지꼬리의 모양은 이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반지꼬리는 두꺼운 종이로 틀을 만들고 염료로 색깔을 입힌 꽃무늬, 또 수복, 다 남자라고 하는 글자를 새긴 그런 반지꼬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들 가지로 골격을 한지를 붙인 후에 문양을 붙인 반지꼬리도 등장하고요. 그 당시에는 옷을 수납하기 위해서 종이로 상자를 만들어서 3개 또는 4개, 3합, 4합이라는 이름으로 옷감이나 소품을 넣어 넣었던 그런 상자가 있고요. 이 사각상자에 나타나는 것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데, 한지를 바르고 여러 가지 문양을 발랐는데 어두운 색, 그 다음에 한지의 고유의 색과 그 다음에 짙은 검은색의 문양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지로 쪽돌이도 만들었는데요. 한지로 골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 붙이고 거기 위에 여러 가지 구슬이나 매듭 등을 달아서 족두리를 장식한 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위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팔각 또는 태극선 같은데 문양을 새기는 그런 부채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상자가 유물로 남아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함이라 그래서 종이를 넣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함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을 넣었던 약장의 형태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한약방에서 현대식으로 된 한의원은 또 있긴 하지만 이런 종이를 상자를 만들어서 약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그 전지공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상기호 선생님의 반지꼬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 상기호 선생님은 이 전지공예를 한국에 많이 퍼뜨리신 그런 분으로서 이 작품은 2006년에 LA 한국문화원에서 전통 한지 공예전을 통해서 양각으로 된 전지기법을 선보인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직사각형 함이나 빗접들도 상기호 선생님의 제자들의 작품입니다. 김혜미자 선생님이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계시는 색지장 선생님의 작품으로 반다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버선장, 홍성자 선생님 지은 버선장이 현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성용 물품으로서는 주로 검정색 계열이 많고 오칠이나 주칠로 되어 있는 작품이 많은데요. 그리고 문방구류나 고비, 그 다음에 서류함, 관복함, 갓집, 탄건집, 망건집 등이 남성용 용품으로 유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비이고요. 그 다음에 지통, 종이를 넣는 지통으로 되었던 팔각상자, 그 다음에 갓을 넣었던 갓집, 그 다음에 삼태극 문양의 갓집이 있고, 또 밑에 양기수 선생님이 만든 이거는 현대의 갓집을 재현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홍성아 선생님이 만든 이 유판 역시 남선용
놀이기구로 많이 사용됐던 것이 현대적으로 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육각 지통이나 색지 필통들도 오늘날 현대적으로 재현된 전지공예의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현대 공예가로서 이영수 선생님이 만든 옛날의 것들을 색칠첩을 다시 재현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계시는, 그래서 색깔을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게 처리한 작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지의 지장공예를 줄 수 있는데, 이 지장공예는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안팎으로 한지를 여겨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도 전지공예와 비슷하게 마감칠로서는 콩댐이나 시칠, 시칠이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가 아직 익지 않았을 때 땡감으로 있을 때 그 물을 우려내어서 그 감나무 물을 발랐던 것을 우리가 시칠이라고 하고요. 어칠, 황칠 등을 통해서 그 위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넣어서 침통, 안경집, 지장벽에, 지장부, 투구함, 화살통, 동고리 또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항아리 형태의 독이라든지 비 올 때 가두에 쓰고 나왔던 갈모, 이런 것들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나무로 만들고 그 대나무 함 위에 한지를 붙인 한지 서류함, 또 안경집, 종이를 여러 개 발라서 만든 오칠한 안경집이 남아 있고요. 한지와 천으로 만든 종묘 사직 때 제사를 지낼 때 문무백관이 쓰던 모자, 그 다음에 사층 책장이라고 해서 나무 골격에 한지를 바르고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은 책장이 있고요. 또 다른 의거리 장으로서는 이것도 2층 장으로 되어 있어서 2층에는 횃대를 넣어서 옷을 걸 수 있게 만들었고 아래는 옷을 접어서 넣을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는 호랑이, 해, 대나무 등이 그려져 있고 그러한 그림들은 소나무와 매도 있어서 귀신을 쫓거나 질병 재간을 막아주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지장공의 명인인 윤소영 선생님이 만든 지장서류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담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선 선생님이 만든 다기함도 오칠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지로 만든 지승공예인데요. 이 지승공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업사이클링, 즉 새활용의 시작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고 남은 종이를 잘게 잘라서 그것을 이용했었는데 18세기 후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 지승공예는 노역계, 지노라고도 했고 지승에 지는 종이를 승은 노라는 글씨이며 노라는 말의 뜻은 섭직 껍질, 마, 삼, 종이 등을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그런 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역계의 역계는 이 끈을 엮어서 뭔가 용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고, 옛날에는 이거를 빔지, 노내끈, 노나끈, 노끈내기, 노끈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지를 길게 잘라 만든 띠를 비비 꼬아 실로 만들고 그것을 헛줄, 또 헛줄을 2개로 꼬아서 겹줄로 만들어서 사용했었는데, 종이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글씨 연습을 하고 버리게 된 종이를 모아서 창호를 바르거나 또 사용하고 버리게 된 종이를 모아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지승망탱이 또는 지승으로 만든 필통, 바구니, 망태, 세숫대야, 동구리, 반지꼬리, 담배쌈지 또는 씨앗바구니, 부통, 물병, 바루 또는 요강까지 이러한 다양한 지승기법의 물건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무리는 들기름을 먹여 방수 효과를 내기도 하고 오칠을 칠하여 단단하게 형태를 잡거나 광택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제작 방법은 고운 한지로 만든 책을 1cm로 잘라서 얇게 잘라 새끼를 꼬듯 불에 적셔서 꼰 다음에 그것을 시실과 날실에 끈을 만들고 바구니를 짜 나가듯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곳에 사용되는 도구는
베는 칼, 엮을 때 쓰는 송곳, 칠도구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법으로는 외줄꼬기, 겹줄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는데요. 한 줄로 꼰 것을 다시 한번 엮은 방법을 겹줄꼬기라고 하고, 겹줄로 꼰 거는 훨씬 튼튼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그림은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지승으로 만든 가탐, 그 다음에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지승으로 만든 방석, 지승으로 만든 옷이 있어서 여름에 더울 때 그 옷 속에 이거를 입고 겉옷을 입음으로써 땀을 차는 것을 방지해줬던 그런 역할도 하고요. 지승으로 만든 조선시대의 가방이 남아있고, 지승으로 만든 돗자리, 지승으로 만든 소반인데 이거 역시 오칠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승으로 만든 함, 그다음에 지승으로 엮은 바구니, 그다음에 지승으로 만든 자라병이라고 해서 물을 담아서 물이나 술을 담은 용기로 사용했는데, 이 물이나 술을 담은 도자기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승으로 옷을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승으로 찬압을 담는, 도시락을 담았던 찬압 담기, 그 다음에 지승으로 만든 등잔대, 또 심지어는 신발, 지승 미투리까지 등장했고요. 또 지승으로 만든 화병, 그 다음에 지승으로 만든 요강이 있는데, 이 요강은 혼례를 치르러 가는 신부가 가마 안에 사용하는 요강인데, 이 지승 요강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갓집에서 이 지승으로 만든 요강은, 특히 오칠을 단 이 요강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외에 있는 그림은 한솔문화재단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유품이고, 아래의 것은 지승 충남 무형문화재로 계시는 최영준 선생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광주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승 장인인 한경희 선생님의 지승 소반과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김근자 선생님의 화병, 그 다음에 조은실 선생님의 지승 주자, 술 따르는 그런 항아리, 주전자와 잔들이 있고요. 또 현대적으로 해석한 지승 방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한경희 선생님과 그의 제자인 박인숙 선생의 지승으로 된 가방을 들 수 있고요. 또 아까 전지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이영순 선생님이 2019년 로에베 크래프트 상을 탄 코쿤 시리즈의 이런 기둥 모양의 원주 지승 항아리들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의 작품은 실용성도 있지만 이렇게 쌓아놓음으로써 조형적인 어떤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지승 공예품을 만드는 이영순 선생님의 작업실에 볼 수 있고요. 또 지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섬유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지 미술상을 제작한 문현희 선생님의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에밀이라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승 기법을 미국에 많이 퍼뜨리고 있는 분인데, 뼈 드레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의 형태들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말씀드린 한지의 전지, 오색공예, 지장, 지승공예를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친환경적인 소재를 한지를 사용하고 또 자연 염색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색의 어떤 조화, 그 다음에 쓰다 남은 한지를 활용한 재활용, 또 재활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원의 전략, 또 스스로 어떤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아날로그적인 요소인 자급자족으로 용품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미의식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우리나라 고유 전통 재료에 대한, 또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만든 것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